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뒤로 걸어가면서 앞을 보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의미는 뒤돌아볼 때만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가진 제한된 정보와 감정, 그리고 당시의 우리 자신이라는 틀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들이 쌓였고 다른 관점들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그 선택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비극이자 동시에 아이러니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정작 그때는 삶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함께할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추구할지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는 아직 삶을 충분히 살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야 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중요한 선택들은 끝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악보를 읽지 못하면서 연주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 곡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떻게 연주했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만 이미 연주는 끝났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가지 위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늦은 이해 자체가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시행착오로 가득하며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때는 최선이라 생각했던 그 선택들, 지금 돌아보면 다른 길도 있었다는 깨달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선택들로부터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인생은 항상 늦게 이해되지만 그 늦은 이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이해할 때는 뒤를 돌아보고 삶을 살 때는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이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 순간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 주를 계획하고 몇 년 후의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삶을 산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으며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분명해집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정상에 올라서서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조건의 필연적인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청춘의 시기에는 삶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합니다.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지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는 아직 삶의 무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진정한 의미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중요한 선택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야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지만 이미 삶의 대부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며 이해하지만 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책을 거꾸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가지만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읽으면 모든 문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책은 다시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독서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때때로 뒤를 돌아보고 지나온 길을 성찰하며 그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불완전한 이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이해는 항상 늦게 오지만 그 늦은 이해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되 뒤를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늦은 이해를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음이 가진 역설적인 특성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유는 가장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젊음이 본질적으로 욕망과 경쟁, 그리고 생존에 집중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 욕망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의 모든 의식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달려가듯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맹목적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얻고 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젊음은 치열한 경쟁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지, 누가 먼저 성공하는지,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태되지 않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한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놓치면 안 되는 기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젊음은 생존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해야 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자립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당장 눈앞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철학적 성찰이나 깊은 이해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하고 일단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젊은 시절은 이해보다 버티기가 우선인 삶입니다. 이 버티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할 시간을 희생하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여유를 희생하며 삶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관점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하느라 숲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숲을 볼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나무를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퍽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음에는 경험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실패해보지 못했고 충분히 상실해보지 못했으며 충분히 시간의 무게를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순간이 결정적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절박함은 우리를 더욱 맹목적으로 만들고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삶의 잔인한 설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가장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고 경쟁에 정신이 팔리고 생존에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 서서 항해해야 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키를 잡고 있느라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버티기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욕망을 경험해봐야 욕망의 허무함을 알 수 있고, 경쟁 속에서 달려봐야 경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생존을 위해 투쟁해봐야 생존 너머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음의 맹목성은 단순히 미성숙의 표시가 아니라 삶을 배우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설명서 없이 시작되는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안내서도 어떤 매뉴얼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던져진 존재로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조언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에 대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선생님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가슴으로, 온몸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겪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미리 알 수 없게 설계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말을 이미 아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긴장도 없고 놀라움도 없으며 진정한 경험도 없습니다. 삶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며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그 순간에는 그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이 도시로 이사가면 무엇이 달라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고 예측하고 희망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때로는 더 좋게, 때로는 더 나쁘게,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결과는 지나고 나서야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그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선택이라도 시간이 더 흐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선택한 직업이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몇 년 후 그 경험이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처럼 보였던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재해석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체스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체스를 둘 때 우리는 각수를 두는 순간에 그것이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볼 수는 있지만 게임 전체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게임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 수가 좋았는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시의 실수처럼 보였던 수가 나중에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한 수였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멈출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길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걸어온 후에야 뒤돌아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삶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고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삶은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설명서가 없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깁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곧 실패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후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후회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신호이며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을 지금의 우리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바로 이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를 인생을 재해석하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선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며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후회가 단순한 자책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책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후회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후회는 성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 삶의 패턴을 발견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성찰이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이 작업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삶의 전환점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며 우리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쓸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피하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배우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성장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택을 여전히 최선이었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회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건강한 후회란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 배움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후회할 겨를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찰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비로소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가 찾아옵니다. 이 후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쉽지 않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새롭게 결심합니다. 결국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지혜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를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빠르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급하고 모든 순간이 중요하며 놓치면 안 될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달려가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느려짐을 인생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속도가 줄어들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너무 빨리 지나쳐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천천히 걸을 때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넓은 인맥을 쌓으려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도구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만들고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표면적인 관계와 깊은 유대가 어떻게 다른지, 오래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대신 몇몇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본질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선택을 기회로 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택은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능성에 흥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선택이 동시에 포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놓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길들은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때로 쓸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감정의 본질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 감정은 강렬하고 압도적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바꿀 것 같고 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으며 슬픔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고 감정 때문에 행동하며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정이 파도와 같다는 것을 배웁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강렬했다가 잔잔해지며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흔적도 없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감정을 덜 두려워하게 되고 감정에 덜 지배당하며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 느려짐 속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 시간은 무한한 자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고 나중에 할 일들로 미래를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한함이 오히려 삶을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싶어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느려짐이 삶의 지혜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달려가면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느리게 걸으면서 배웁니다. 젊음의 속도는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하지만 나이듦의 느림은 그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멈추고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지나온 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려짐은 쇠퇴가 아니라 심화입니다. 우리는 표면에서 깊이로, 양에서 질로, 넓이에서 깊이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더 깊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빠른 것을 추구하는 대신 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삶이 느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서 경험하고 음미하며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느린 걸음 속에서 우리는 젊을 때 놓쳤던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왜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삶을 다르게 경험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얻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학위를 얻고 직업을 얻고 지위를 얻으며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 애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맹목적인 추동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남고 성공하고 번성하려는 강력한 충동이 있고 이 충동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외부 세계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밖으로 향해 있고 우리의 에너지는 세상을 정복하는 데 쏟아집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며 더 크게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삶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얻기의 과정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삶의 기반을 다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것은 이 얻기가 결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큰 목표가 나타나고 원하던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끝없는 순환입니다. 우리는 얻고 또 얻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성공했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며 원하던 것을 이루었지만 예상했던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 전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얻기의 단계에 머물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되고 우리의 관심이 얻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쌓는 데 집중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살아온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달려가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물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답을 밖에서 찾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성찰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해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고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며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행복이 소유해 있지 않고 존재해 있다는 것을, 성공이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의미는 성취가 아니라 관계와 경험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배웁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 전환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얻기에서 이해하기로의 전환, 의지에서 지혜로의 전환, 외부에서 내부로의 전환.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젊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며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경험을 쌓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경험을 소화하고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씁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늦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고 그때는 최선이라 믿었던 선택들이 지금 돌아보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깨달음은 때로 후회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 늦은 이해는 그저 고통스러운 것일 뿐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위안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금의 깨달음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언제 깨닫든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적절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전에는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달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0대에 깨닫든 50대에 깨닫든 70대에 깨닫든 그 깨달음은 정확히 그 시점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경험이 필요했고 그만큼의 시행착오가 필요했으며 그만큼의 고통과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를 그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다고 자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꽃을 피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깨달음에도 그것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시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해, 지금 느끼고 있는 깨달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입니다. 오늘의 이해가 내일의 평온이 된다는 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는 내일의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같은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해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의식적인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며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해하면 조금 더 평온해지고 또 하나를 이해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매듭을 하나씩 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씩 풀다 보면 전체가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우리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명료해지고 점점 더 평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평온을 단순한 만족이나 행복과는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평온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들을 알고 있으며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운 것을 현재의 삶에 적용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시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더 일찍 왔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지금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이 순간의 예가 내일의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담처럼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언가를 이해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해를 붙잡고 그것을 키우며 그것이 당신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해는 평온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의 길이고 이것이 늦게 이해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로이자 가능성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종종 비관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으며 우리는 의지의 맹목적인 노예라는 그의 주장은 확실히 밝고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이미 충분하다는 통찰입니다. 우리 사회는 완벽함을 강요합니다. 성공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학교에 가야 하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야 하며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며 후회는 나약함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해야 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물고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으며 후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일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실적인 자기 이해와 수용을 놓으라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이해입니다. 우리가 삶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선택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충분하다는 말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의지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해란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전체가 참여하는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우리를 움직였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두려움을 마주하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해는 또한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때의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해와 능력으로 선택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해가 연민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실수하며 모든 사람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연민은 우리를 더 부드럽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순간의 우리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성취해야 충분한 것이 아니고 더 완벽해져야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은 노력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성취에 달려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우리의 여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현실적인 위로는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리지 않고 대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하며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며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솔직함 속에서, 이 불완전함의 수용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삶을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위로이자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뒤돌아볼 때만 이해된다는 역설, 젊을 때는 보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야 보인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모든 이해가 언제나 늦게 온다는 씁쓸한 진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통찰을 전합니다. 인생은 이해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은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기쁨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때로는 우회로를 돌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며, 때로는 같은 곳을 맴돌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강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은 때로 굽이치고 때로 소용돌이치며 때로 바위에 부딪혀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결국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어떤 우회로를 돌든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강물의 근본적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삶은 결국 이해를 향해 흐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삶 자체의 본성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맹목적으로 욕망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들은 당시에는 그저 사건들일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험들은 축적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것을,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이해를 향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고 모든 실수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며 모든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많은 기회를 놓쳤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했다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이해 자체가 소중하다고. 우리가 언제 깨달았든 그 깨달음은 우리의 남은 삶을 바꿉니다. 그것은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자신의 인생 패턴을 이해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마도 지난 30년을 다르게 살 수 있었다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 덕분에 그는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살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바로 이해를 위한 준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뒤늦게 이해되지만 그 이해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찰하는 한 우리의 경험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한 우리의 실수조차도 쓸모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이 늦은 이해가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젊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었을 뿐 온몸으로 체득한 지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하는 이유는 그 이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걸러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새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해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삶은 우리를 이해를 향해 이끌어갑니다.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며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뒤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불분명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해를 향해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 과정을 신뢰하며 매 순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고.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본다고. 인생은 뒤늦게 이해되지만 그 이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결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왔고 그것을 통해 자유로워지며 그것과 함께 평온에 이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